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군무원 시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군무원 전자공학에 대한 출제 예측 문제를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또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서 2022년에는 어떤 주제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발표하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제 경향 및 예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공시험은 전자공학 개론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군무원 전자공학은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평균 1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분을 다 소요하고 25분을 소요하게 되면은 국어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세이브를 전자공학에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1년 출제 영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회로가 12문항입니다. 회로이론이 9문항, 논리회로가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기타 전자회로나 통신에서 전혀 출제가 안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예년에 비해서 전자회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군무원 전자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 이런 시험들을 보게 되면은 전자공학 개론에서 전자회로 파트가 굉장히 강하게 60% 이상 많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군무원에서도 전자회로 파트가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도 전자회로 문항이 다른 회로 이론에 비해서 많이 출제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중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6 정도의 난이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2년도 난이도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상회할 거로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상회 하 정도, 상중하 했을 때 상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75 난이도로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 또는 하였기 때문에 좀 무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상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21년 기출문제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이론입니다. 회로이론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겠고, 수동 필터. 자, 우리가 군무원에서 이것이 자주 여러분들이 예년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이 필터가 2021년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매년 또 거의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필터를 제가 또 추천 문제로 올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 문제. 그 다음에 과도응답. 과도응답도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제 오음의 법칙. 이거는 아주 하가 되겠고, 전류분배, 전압분배, 이 법칙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리액턴스 계산.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호프 법칙 이 부분이 KCL 적용하는 건데 이것이 좀 생소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좀 접근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해서 한 중어로 나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고 거기서 전류 분배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대체로 이게 무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회로 파트입니다. 연산정폭기에서 세문항으로 그 대체로 다 무난했던 그 연산정폭기 문제가 됩니다. 올해도 연산정폭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압회로 제너다이오드를 이용한 정전압회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중으로서 그렇게 무난했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도 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 계환발진기의 특징 무난했습니다. 반도체의 특성 설명 다 OX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N채널과 P채널 모스펫에서 영역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MOS에서 그 N채널과 P채널이 어떤 영역, 선행 영역이냐, 그 다음 포화 영역이냐 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난이도가 상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정폭기의 특성 아주 쉬웠습니다. BJT의 Q점 계산, 바이어스에서 동작점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고 BJT의 정상 동작 영역, 즉 활성 영역 조건 이거 설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먼 베이서 공통 베이서 정폭기의 특성 계산하는 설명하는 OX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BJT와 FET의 특성 비교하는 문제 아주 또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가 12문제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리회로 파트입니다. 더 모르강을 이용한 불식 간략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논리전자 CMOS를 이용한 논리전자회로 문제가 있었고 이진수의 이해보수 계산 문제 아주 쉬웠습니다. 동기식 카운트의 특징에 관한 그런 설명 OX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논리회로는 무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전기자기학이나 그 다음에 제어 통신 파트에서 기타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기타 문제가 통신이라든지 전기자기학에서 한 문제 정도가 또 출제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출제 예상 문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태분항과 노턴 정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는 태분항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것이 국가 공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0.8로서 아주 높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군무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 태분한 노톤 정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태분한 정리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제가 이 문제를 좀 추천하는데, 자, 여기에 직류 전압원이 있습니다. 여기 직류 전류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압원과 전류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것이 부하가 되겠죠. 부하에서 바라본 태분한 등가 전압과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노톤 등가 전류와 노톤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Rn과 IN을 구하라. 그러면은 태분한 구에서 노톤으로 변환해 주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자, 여기에 전압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류원이 있습니다. 자,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VTH를 구할 때 중첩의 원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VTH를 구하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태분한 등가해로 관련된 문제 같이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에 이와 유사했던 문제는 자, 이런 겁니다. 2021년에 출제되었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부하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임피던스를 가져야 되며 또 부하의 최대 전력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2의 0도의 이런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류원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인덕트가 J4ohm이 있고 자 여기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자 이것이 2ohm입니다. 자 여기에 부하 임피던스가 ZL이라고 할 때 자 이 ZL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야 되며 여기에 최대 전달, 최대 소비 전력 PL 맥스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태분한 이제 보통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한 문제는 결국 태분한 등가 회로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작년에 이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분한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이 출제 빈도도 국가공시험에서는 한 0.7로서 상당히 높은 편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몇 년간 군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추천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휘스톤 브릿지 하면은 브릿지의 평형 관련된 문제와 불평형 관련된 문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형 관련된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자, 불평형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같이 공부를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휘스톤 브릿지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3볼트가 있고 이것이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브릿지가 되겠고 자, 지금 현 상태가 자, 이것하고 대각선끼리 곱하니까 이것은 평형 문제죠. 이것은 평형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3옴에는 전류가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때 여기에 이 전체 전류 I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스톤 브릿지 문제 잘 좀 숙지를 해주시고 특히 불평형 관련된 그런 불평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 추가적인 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항 이것을 R1이라고 R2, R3, R4, R5라 했을 때 여기 5개 저항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떤 저항이냐 하는 문제. 또 다른 또 파생적인 문제는 여기 R2 4옴에서 소비 전력을 구하라. 자, 이 소비 전력은 I제곱에다가 R이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서 R 제곱하고 R을 곱해주면 소비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히스톤 브릿지 회로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생 문제까지 같이 학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세 번째입니다. 자, 종속 전원입니다. 종속 전원, 이거는 종속 전류원, 종속 전압원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종속 전압원이 됩니다. 자, 이것이 포함된, 이거 동그라미로 된 것은 독립전압원이죠. 이것도 독립전압원, 이거는 독립전류원이죠. 자, 이게 종속 전압원입니다. 종속 전압원 또는 종속 전류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회로에서 자, 여기에 예를 들면은 2km에 흐르는 전류 I0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0를 계산하는데 지금 종속 전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종속 전압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X를 계산하라. 자, 이게 이런 문제가 올해 또 새롭게 등장할 거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출제 예상 문제의 네 번째 영역입니다. 전력 계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은 전력 계산 부분이 아주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전력 계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력 계산 부분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거 소비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소비 전력. 자, 우리가 어떤 저항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원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저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이와 같은 파형으로 공급이 되었을 때 여기서 소비되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을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와 같은 파형이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의 실효치를 구해야 되겠죠. 실효값 RMS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RMS를 이 파형의 RMS를 구해 가지고 자, 여기에 소비 전력은 PL은 R분의 V 제곱인데 여기서 V 제곱이라는 것은 RMS를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은 소비 전력 계산 문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파형에서 RMS를 계산하는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이 문제도 파생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계산하는 것이 R분의 V 제곱도 있고, 또 전류를 계산해서 RI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자, 뭐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항회로에서 소비 전력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소비 전력 계산에서는 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비상 전력, 역률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올해 강력하게 또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RC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임피던스가 R은 3ohm이고 리액턴스가 4ohm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3-J4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류가 존재를 할 거고 페이지에 의해서 전류 계산하고 또 임피던스 계산하고 해서 자, 여기에 자,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회로에서 첫 번째 역률, 그 다음에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상 전력을 계산하라 하는 이런 문제 등이 교류 회로에서 역률과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을 계산하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출제가 한번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RL과 RC 회로에서 임피던스 계산과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계산할 때, 자, 제가 강조하는 것은 페이저 계산입니다. 페이저 계산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페이저 계산, 복소수 계산이죠. 자, 다음, 이제 예를 들면은 다음 그림과 같은 예로에서 전류의 순식값을 표현해보라 하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가 Z1은 이렇게 되고 Z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직렬이니까 합하면 되겠죠. 토탈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8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자, 전압이 이와 같이 순식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순식값으로. 그럼 순식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저로 우리가 바꾸어서 페이저 바꾸고, 자, 이것도 페이저로 바꿔야 됩니다. 이 복소수로 되어 있는데 페이저로 바꿔야 됩니다. 페이저로 바꾸고, 여기 전류를 이제 페이저로 계산해서 결국 나중에 순식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거의 주제는 이런 거죠. 페이저, 교류회로에서 페이저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복소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순식값, 그것을 순식값으로 변환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보통 스탠다드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예년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아마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류회로 계산에서 RL, RC회로 해서 이런 페이저 계산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출제 예상 문제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공진회로입니다. 자,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공진회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회로의 특성 꼭
좀 특성에 대한 OX 문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것은 공진회로는 우리가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이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이런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는 병렬공진이죠. 병렬공진을 내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직렬병렬과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류 최대, 임피던스 최대, 이런 등등이 있죠. 그죠? 이런 OX 문제, 이것이 좀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브 문제로 공진이 나왔기 때문에 Q 값에 대한 이론도 계산 문제도 또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Q 값이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에서 값이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직렬 공진에 대해서 Q 계산하는 Q 값에 대한 정의와 계산 문제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예상 문제 7번째입니다. 7번째 주제는 과도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 과도 현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과도 현상은 또 한 번 더 출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RL과 RC에서 이와 같이 스위치가 있는 회로입니다. 자, 스위치가 T가 0일 때 이렇게 스위치가 닫혔을 때 여기에 전류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수험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L, RC로에서 과도 현상, 스위치를 T가 0일 때 닫았을 때 전류나 또는 전압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이런 과도 현상에 관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 외에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시정수에 대한 정의와 계산 문제도 또 아울러서 군무원은 또 쉬운 문제는 아주 쉽기 때문에 RL 회로에서 시정수, R분의 L, RC 회로에서는 RC 이런 시정수 계산 문제도 이렇게 그냥 주려고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 정의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예상 문제 8번째 영역입니다. 8번째는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단함수가 있습니다. 계단함수 ft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라플라스 했을 때 fs를 구하라.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주제는 역변환에 관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 fs죠. fs가 이렇게 있을 때 ft를 구하라. 라플라스 역변환이죠. 그죠? 이 문제가 몇 년 전까지는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 또 변환이나 또는 역변환, 저도 변환이 나올지 역변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 출제 예상 문제 9번째 영역입니다. 이 문제는 전자 측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 측정이라고 하면은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디바이스의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압계 또는 전류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즉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압계와 전류계는 디바이스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전압계는 병렬이고 전류계는 당연히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연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이것도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이상적일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전압계 전류계에서 우리가 배율기, 그 다음에 분류기 문제가 있었죠. 분류기, 배율기 그런 문제. 이거는 전압계와 전류계의 어떤 측정 레인지를, 측정 범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압계, 전류계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2022년도에 좀 기획적으로 제가 또 발표하는 것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작년 면접 때에 오실로스코프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좀 던지고 그렇습니다. 요번에 또 2022년 지방직에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선발하다 보면은 장비를 사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실로스코프가 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렇게 이론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펄스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영역과 진폭 영역이 있을 때, 자, 수직 구간에 대한 그런 세팅값, 그 다음에 수평에 대한 세팅값이 있을 때, 이거를 통해서 전압을 측정하라. 전압, VP를 측정하라. 피크 값이죠. 또는 VPP를 측정하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주파수를 측정하라. 주파수 또는 주기를 측정하라 하는 이런 문제 등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출제 예상 문제 10번째 영역입니다. 이것은 정연파 신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연파를 표현할 때 VT는 예를 들어서 100의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값이죠. 이것은 각 주파수고 이거는 위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순시값을 정연파 표현으로 이와 같이 전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했을 때 여기에 위상, 그림으로 된 요거의 위상,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플러스 30일 때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며 이것이 마이너스 45도일 때는 또 위상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자, 이런 정연파 신호의 표현. 자, 이것은 최대값하고 또 시료값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이 위상차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시값 파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틀린 것은 이 전압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설명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40도다. 이거에 대한 OX를 알아야 됩니다. 교류 전압의 순시값은 이와 같다. 교류 전류의 순시값은 이와 같다. 이거의 임피던스는 이거다. 하는 이런 정연파 신호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단자망입니다. 회로 이론에 대한 마지막 출제 영역입니다. 우리가 4단자망이라면은 임피던스 파라미터, 우리가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파라미터,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그 다음에 ABCD 전송 파라미터가 있죠. 그 다음에 H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두셔야 됐습니다. 4단자망 문제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ABCD입니다. 전송 파라미터라 그러는데,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인덕터나 캐패시터를 통해서 임피던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간단히 저항회로로 하겠습니다. 10, 20, 30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ABCD 파라미터에서 각각 ABCD를 구하라. 또 임피던스 Z11을 구하라. 이런 등등의 문제가 또 나올 거로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왜냐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이것도 최근 몇 년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유망하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다음은 출제 예상 문제의 12번째 영역입니다. 자,
12번째 영역은 전자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12가지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열과 기전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 펠티의, 지백, 톰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내용들은 스스로 좀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음 중 열전 현상에 관련된 법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해놓고 이거는 뭐에 대한 법칙이냐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홀 효과, 압전 효과,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과 관련된 법칙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암페어의 주의 법칙, 오른나사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는데, 자, 올해 제가 강력하게 또 좀 제안하는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르데이 렌츠의 법칙. 자, 페르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같이 학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회로 파트입니다. 조금 전까지 회로 이론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를 살펴봤고, 다음은 두 번째로서 전자회로 파트입니다. 공시험에서 전자회로 파트가 요즘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회로 파트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게 되면은 합격 가능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자회로 파트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다이오드 회로 파트에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강력하게 예상되는 부분은 클램프 회로입니다. 자, 클램프 회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학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원회로의 전원부에 캐패시터가 다이렉트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우리가 클램프 회로라고 합니다. 클램프 회로는 전 클램프가 있고 부 클램프가 있는데, 자, 이거는 부 클램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생적으로 클램프하고 파생적으로 배전압 회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금 보조적으로 학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클램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캐패시터가 전원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배전압 회로라고 하는데, 자, 요 C2에 어떤 전압이 걸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배전압 회로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클램프 회로입니다. 배전압 회로는 세컨더리로 제가 추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자회로 출제 예상 문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전압 회로 부분인데 전류 제한 기능을 갖는 정전압 회로입니다. 자, 작년에 이 비슷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전압 회로가 의외로 공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음영어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트랜지스터 Q2의 기능이 뭐냐? 이거는 전류 제한입니다. 전류 제한 기능을 갖는 정전압 회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 지금 I0, IL이라고 되어 있죠. I0는 아웃풋 커런트고 IL은 부하 전류죠. 물론 같은 겁니다. 자, 부하에 최대로 흐를 수 있는 IL의 맥시멈을 구하라, 최대 전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R4분의 0.7 해주면은 그것이 최대 전류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Q2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전류 제한입니다. 부하에 일정 이상의 전류가 되면은 Q2가 단락되어서 전류를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Vout은 얼마냐? Vout을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전자회로 파트에서 세 번째 영역입니다. 반도체의 특성과 반도체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일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PN 접합과, 자,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 다음에 PN 접합을 했을 때 PN 접합 다이오드가 되겠죠.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자, 특성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3족, 3가 불순물을 주입해야 되고 N형, 그 다음에 N형은 5가, 그 다음에 우리 도너라고 하죠. 도너, 억셉터 이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PN 접합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뭐 공핍성, 그 다음에 전이 장벽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PN 접합을 했을 때 특성 OX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OX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 부가적인 문제로 페르미 준위에 대한 정의 OX. 자, 여러분들이 페르미 준위 이것이 군무원에서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최근에도 출제가 되었고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페르미 준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OX 문제 등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자회로 파트 출제 예상 문제 네 번째 영역입니다. 자, 이거는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Q점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Q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JT에서는 IC하고 VCE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FET에서는 ID하고 VDS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BJT Q점에 IC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올해는 제가 FET를 추천을 하는데, 지금 FET 회로가 있습니다. FET 회로에서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D와 여기 양단에 걸리는 VDS 이것 구하는 이것이 Q점입니다. FET 회로에서 Q점 계산하는 문제, 이것을 제가 올해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트랜지스터에서 바이어스 회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BJT에 대한 Q점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FET에 대한 여기는 뭐 JPET입니다만은 모스펫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바이어스 계산하는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회로 파트 출제 예상 문제 다섯 번째입니다. 정폭기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BJT 정폭기하고 FET 정폭기로 양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BJT 정폭기에서는 코먼 에미터, 공통 에미터, 공통 컬렉터, 공통 베이스죠.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성들, 특성으로 옳은 것은 용도, 특성,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죠. 특성 OX 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이 FET 파트를 또 좀 추천을 드리는데, 자, Common Source, Common Drain, Common Gate의 특성 OX입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코먼 베이스가 출제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자, 올해는 자, 요 파트에서 FET 파트에서 코먼 소스, 코먼 드레인, 코먼 게이트의 특성 OX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FET에 대한 FET 정폭기의 종류와 특성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전자회로 파트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자, 특수 다이오드입니다. 특수 다이오드. 아주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브렉트 다이오드, 바리스타, 터널 다이오드, LED,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자, 이거에 대한 용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심벌, 기호로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순방향으로 사용하는지, 이것이 역방향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용도 부분. 자,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국 OX 문제죠.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고, 제가 올해 또 하나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리스트 중에 SCR입니다. SCR 요 부분 좀 이걸 우리가 특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사이리스트가 SCR 요 부분이 요즘 공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종류하고, 요 사이리스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와 특히 사이리스트 중에 SCR의 동작까지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 엘림 에듀넷 치시면은 SCR과 사이리스트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자세히 SCR에 대한 강의를 올려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자회로 파트 출제 예상 문제 7번째 영역입니다. 자, 연산정폭기는 이거는 뭐 매년 나옵니다. 매년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자회로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여기 종류에는 반전 가상기하고 비반전 정폭기의 이득 계산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감상기 회로, 오프앰프를 이용한 감상기, 이 부분도 제가 이 부분 또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기와 적분기, 여기에서 미분기 적분기 회로에서 계산하는, 그 다음에 반전 가상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강력하게 제가 하는 것은 감상기 회로하고 미분기 적분기에 관한 이 두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 1번은 뭐 이는 당연히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뭐 쉽게 주려고 아주 쉬운 문제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자회로 파트 출제 예상 문제 8번째 영역입니다. 자, 차동정폭기입니다. 차동정폭기를 올해,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차동정폭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차동정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OX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동정폭기 하면은 CMRR, 동상 모드 제곱이라죠. CMRR 계산 문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회로 출제 예상 문제 9번째입니다. 발진기입니다. 발진기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LC 발진기가 있고 RC 발진기가 있는데, LC 발진기 하틀리, 콜피처 뭐 등등이 있죠. RC 발진기 빈브리지하고 이상형 발진기가 있는데, 올해는 RC 발진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RC 발진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빈브리지 발진기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아래 그림이 빈브리지 발진기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RC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직렬, 병렬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득 조건, 우리가 발진이 되기 위해서 이득 조건, 그 다음에 발진 주파수, 자, 이런 것들 계산을 좀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빈브리지 이런 회로를 주고,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회로를 이걸 주고 이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이름을 잘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회로 파트 출제 예상 문제 10번째 주제입니다. 코먼 에미터, 공통 에미터 정폭기에서 이미터 저항이 있는 이런 코먼 에미터 정폭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RE가 있죠. 이 RE의 역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패스 캐패시터 여기 CE가 있죠. 이거 CE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한 역할 이거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등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것이 CE가 있을 때 이득 AV 이득과 CE가 없을 때 이득 AV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CE가 있을 때는 이것은 CE가 있으면은 RE분의 마이너스 RC 프라임입니다. RC 프라임이라는 것은 RC와 RL의 자, RC 프라임은 RC와 RL의 병렬이 되겠죠. 자, CE가 없을 때는 자 이렇게 바뀝니다. RE 플러스 RE분의 마이너스 RC 프라임이 됩니다. 분자는 똑같은데 이 RE가 첨가되면서 이득이 감소가 되죠. 이득이 CE가 없을 때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이게 계환 정폭기까지 좀 더 진도를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득과 이제 관련된 이미터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특성 설명으로 OX 문제도 출제가 되고 또 여러가지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먼 에미터 정폭기에서 이미터 저항이 있을 때 있는 RE가 있을 때 요 CE가 있을 때 없을 때 영향을 비교적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자회로 파트 출제 예상 문제 11번째 파트입니다. 능동 필터입니다. 자, 우리가 군무원에서 보면은 필터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도 물론 필터 종류 우리가 구분하는 것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제가 추천하는 것은 능동 필터입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나 OPMP와 같은 능동 소자가 포함되어 있는 능동 소자하고 결합되어 있는 필터입니다. 자, 여기가 연산정폭기죠. 연산정폭기 OPMP에 여기 RC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필터를 이 구조를 우리가 셀런키 필터라고 합니다. 셀런키. 여기가 지금 RC니까 로패스 필터죠. 로패스 필터. 이것도 로패스 필터에서 셀런키 2차 로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게 차단 주파수죠. 이거에 대한 차단 주파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로패스 필터면 이런 특성을 갖지 않습니까? 요 FC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 이것이 요 이 슬로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그런 문제들, 셀런키 능동 필터에 관한 그런 그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 필터, 우리가 기존에 나오던 그냥 R하고 C로 된 수동 필터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무원에서 필터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수동 필터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면서 올해는 능동 필터, 즉 OPMP를 이용한 셀런키 능동 필터가 출제가 될 거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논리회로 파트입니다. 논리회로 부분에 자, 첫 번째로 진수와 코드 변환입니다. 이 부분도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수와 코드 변환에 대한 설명에 관한 OX 문제가 출제될 거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진수, 8진수, 16진수 이거 변환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진 코드에 대해서 그레이 코드, 3초가 코드, BCD 코드, CRC 코드, 해밍 코드에 대한 특성과 용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런 것들을 묶어서 통틀어서 이진
수와 이진 코드에 대한 변환과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거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카르노맵입니다. 이것이 또 한 2, 3년 사이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르노맵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카르노맵 올해 꼭 나올 거로 봅니다. 자, 카르노맵을 묶는 방법에는 SOP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곱의 합이죠. 이거는 곱의 합의 형식으로 묶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진리표입니다. 그죠? 진리표로부터 이게 최소항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표현해서 카르노맵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묶는 방법은 잘 아시겠죠.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것이 곱의 합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쉽게 출제될 때는 이렇게 SOP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제가 올해 좀 조심스럽게 또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은 POS 방법입니다. 합의곱입니다. 이거 합의곱은 공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합의곱이 나왔을 때 많이 당황을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합의곱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저를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합의곱 요것도 준비를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합의곱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교과서를 보면서 이거 똑같은 진리표를 0을 묶어주면 됩니다. 0을 묶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올해 POS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카르노맵은 올해 꼭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논리회로 세 번째 파트로서 반가상기와 전가상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반가상기 해로도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반감상기입니다. 감상기, 이 부분 반감상기는 x-y 할 때 빼임을 당하는 쪽에 낫이 있는 거죠. 낫을 붙여주면은 똑같습니다. 위에 가상기하고 감상기가 서로 모양은 같은데 뺄셈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낫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주지하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가상기입니다. 전가상기 파트인데, 전가상기 파트는 자, 이게 반가상기죠. 하프헤드 두 개와 오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반가상기, 전가상기에 대한 이런 파트도 좀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논리회로 파트 세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자, DA 변환기입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DA 컨버터라고 하는데 바꾸는 회로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RER 회로가 있고, RER에다가 OPAMP까지 붙어 있는 이런 지금 요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 회로가 RER에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RER로 돼 가지고 OPAMP가 있죠. 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올해 감히 또 추천을 해봅니다. 자, 교과서의 RER도 이 부분이 RER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냥 반전가상기, 반전가상기죠. 반전가상기 형태로, 반전가상기, 오펜프를 이용한 반전가상기를 이용한 DA 컨버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고, 이거는 공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시계 가서 유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공식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그림은 RER에 대한 RER OPAMP가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 등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논리회로 파트의 네 번째 영역입니다. 링 카운터, 존슨 카운터입니다. 자, 위에 부분은 이거는 링 카운터고 이거는 존슨 카운터입니다. 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 플립플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 카운트하고 존슨 카운트의 비교, 특성 비교. 자, 이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 차이점, 서로 특성 비교, OX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 카운터, 존슨 카운트 파트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카운트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카운트 하면은 우리가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구분합니다. 작년에 동기식 카운트에 대한 OX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는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특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순차형 논리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카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논리회로 파트에서. 그래서 카운트 종류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기식, 비동기식 구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카운트 종류 회로를 주고 이것이 매칭 카운트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향 클락이죠. 그래서 Q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업 카운터입니다. 업 카운터 세어 올라가는 거죠. 업 카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몇 진이냐는 거죠. 이게 T 플립플롭이 4개가 됐으니까 16진 밑으로 되겠죠. 16진인데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난드를 해가지고 클리어를 시켜줍니다. 클리어를 시켜주는데 자, 여기서 Q에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Q바에서 나오죠.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Q2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Q바에서 나오니까 생략하고 자, 이게 1010일 때 여기 클리어로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1010일 때 이거를 000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10이죠. 10진수로 1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9까지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0진 업 카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BCD 카운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0부터 9까지를 세니까. 그래서 요 회로를 두고 이 회로의 이름을 보기에 찾는 거로 이렇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트의 종류들 좀 기억을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무원 전자공학 출제 예상 문제 등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는 없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출제 영역과 그 다음에 주제를 제가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1년까지 군무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절겨 나오는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나올 차례인 그런 문제 등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